일단 지금 필리핀이랑 네. 방위 조약을 맺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뭐 관심이 없으니까 저도 사실 그렇게 큰 관심은 없는데. 저 몰랐습니다. 네네. 얼마 전이었어요. 7월 22일 이거 이제 뉴스가 보시면은 7월 22일 뉴스거든요. 그래서 미국, 필리핀 방위 조약. 태평양 어디서든 적용. 이게 뭐냐면요. 필리핀이 두테르테 대통령이 감옥 구속됐죠. 그 독재 뭐 몇십 년 해가지고 구속되고 지금 새로운 대통령이 뽑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 필리핀 대통령은 이제 친미적인 대통령이에요. 그래가지고 트럼프 엄청 똥꼬 빨았어.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래도 이제 그나마 필리핀 엄청 관세 많이 때리려고 하다가 네. 이번에 그래도 괜찮게 관세 받았어요. 아무튼 그러면서 뭐 어떤 조건을 제시했냐면요. 군대가 중국해를 포함한 남중국해를 포함한 태평양 어디에서든 우리의 군대와 항공기 또는 공공선박이 무력 공격에 적용된다. 이게 뭐냐면요. 오키나와 평택 그리고 필리핀 루손섬 여기 요쪽에. 루손섬이 여기구나. 네네네. 그래서 요렇게 지금 중국 태평양 못 나오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네, 요렇게. 이렇게 막고 있어. 그래가지고 제가 AUF 그때 부정선거를 말씀드렸잖아요. 중국과 러시아가 바다로 나가고 싶어 한다. 근데 바다로 못 나가요. 여기 일단 여기는 오호츠크해부터 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는 이제 그래가지고 러시아는 부동항이 없다. 그 말씀드렸고. 네. 중국도 나가고 싶은데 여기로밖에 없어요. 바다가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는 다 막혀 있고. 그래가지고 여기 미얀마, 베트남 요런 데 있죠. 캄보디아 여기 관세 엄청 때려 맞았어요. 여기가 중국 거를 택가리 해줬어.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중국에다 관세를 때렸는데 그럼 중국 애들이 미얀마에다 수출해. 그래가지고 여기다 관세가 0이야. 그래가지고 미얀마에서 미국으로 가. 그럼 관세가 0이에요. 그래가지고 미얀마, 뭐 베트남 애들이 중국 거를 택가리 해줬어요. 와. 그러니까 여기를 관세 여기 요 동남아 여기 나라들이 있죠. 여기 관세 다 엄청 때렸어요. 다 찾아보세요. 태국 이런데 베트남 엄청 때렸고요. 캄보디아 엄청 때렸고 미얀마가 특히 많이 때렸어요. 40% 뭐 30몇 프로? 아무튼 이렇게 맞았을 거예요. 택가리 많이 해줬나 보네. 택가리 많이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트럼프 2기 들어서자마자 중국이란 전쟁하려고 여기부터 때렸어요. 택가리 하니까. 그 다음에 중국을 이제 고립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필리핀이랑 군사협정 맺었죠. 그러니까 필리핀한테 관세 깎아주면서 군사협정 맺은 거예요. 여기에 있는 우리가 니네 남중국해에 있는 너희의 영해를 우리가 쓰겠다. 그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미군 기지가 있는 것 뿐만이 아니고 여기에 이제 군대가 주둔하면 어떻게 돼요? 대만 침공하지 말아라. 여러 가지 포석이 담겨 있구나. 그렇죠. 중국이 왜 대만을 먹고 싶어 하냐면요. 여기도 이제 영해 논란이 있기 때문에 중국 애들이 여기로 나오기가 힘들어요. 근데 대만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일로 나오죠. 뻗어나가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대만 그렇게 침공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진핑 실각하기 전에 이 새끼가 푸틴처럼 갑자기 대만 침공해가지고 자기가 중국의 권력을 더 공고하게 할 수도 그런 스토리도 가능하죠, 사실. 그거는 모르겠지만 여기를 그래가지고 틀어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을 지켜야 되죠. 중국이 못 나오게 하려면. 그래가지고 TSMC 이런 반도체도 물론 있지만 지정학적으로 미국이 대만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지도 보면은 쉽게 나와요. 그죠? 어쨌든 결국 바다가 돈이니까 요렇게 지금 틀어 막고 있다. 그래서 틀어막고 관세 때리고. 관세 때리고 그죠? 그래서 틀어 막았고 여기는 뭐 지금 어지러우니까 여기까지는 잘 모르겠고 여기는 그리고 미국이 애초에 수출을 잘 안 해요. 관세로 여기를 컨트롤하기가 힘들어. 여기가 뭐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나라들은 다 배로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뭐 수출할 게 없죠. 어지러우니까. 네, 패스. 수출할 게 없으니까 패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 되게 중요한 뉴스예요. 요게 이제 시진핑 실각과 연관되는 굉장히 중요한 뉴스입니다. 근데 필리핀 뭐 미국 조약을 갖다가 시진핑이랑 뭐 연결 짓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결국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진짜로 옛날에 게임하듯이 지금 미국 트럼프는 세계상 사는 게 약간 게임하듯이 하는 것 같아요. 그 뭐 옛날 삼국지 땅 따먹기 게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런 느낌으로다가 하는 거예요. 근데 애초에 그거는 중국에서 원래 하던 거예요. 중국에서. 춘추전국 시대부터 해가지고 트럼프가 손자병법의 광팬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손자 때부터 해가지고 그 삼국시대에 걸쳐가지고 중국이 그런 땅 따먹기를 원래 그렇게 해오던 나라잖아요. 수천 년 동안.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이 지금 그렇게 이제 1대1로를 땅 따먹기 하려고 하는 건데 그거 이제 트럼프한테 걸린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트럼프가 그거 막으려고 하고 있는 거고 시진핑이 몰락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시각을 한 겁니까? 안 한 아예 겁니까? 아직은 안 했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베이다이허 회의를 한대요. 중국의 지도자를 뽑는 회의인 거예요. 매년 7, 8월에 이렇게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뉴스 찾아보세요. 베센트 장관이 이제 네. 그런 얘기를 했대요. 자, 중국은 8월 달에 큰 콘클라베를 맞을 것이다. 이 콘클라베가 뭐냐면은 교황 뽑는 거. 맞습니다. 교황 뽑는 건 콘클라베라고 한다면서요. 문 잠궈 놓고. 예, 문 잠궈 놓고.
그래가지고 중국은 8월에 큰 콘클라베를 열 것이다. 이게 이제 매년 이제 하는 그 경제 파트너십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라고 지금 베센트가 얘기하고 8월에 굉장히 좀 큰 콘클라베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이제 베이다이허에서 이제 그 회의가 이제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건데 요때 우리 정상회담이 베이다이허회 딱 끝나고 나서거든요. 이재명이랑 트럼프랑. 그게 근데 날짜가 그렇게 겹치는 게 아마 일부러 트럼프가 그렇게 보고 얘기한 거 아닐까 싶어요. 이제 중국이 어떻게 바뀌는지 내정 가서는 또 안 되니까 지금 시진핑이 어떻게 될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재명 만나자라고 정한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뭐 제가 트럼프랑 친하지 않아가지고 못 물어봤는데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런 이제 그 내용들이 계속 있고 시진핑 실각에 대해서는 시진핑 실각 치면은 유튜브에 뭐 시진핑 실각 택도 없는 소리다 하면서 무슨 뭐 홍콩 어디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아니 중국에서 중국 돈 받고 있는 사람들한테 시진핑 실각을 얘기하면 당연히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진핑 실각에 대해서를 보려면은 이제 좀 객관적으로 보려면 사실 미국 얘기를 들어봐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 뉴스 가서 시진핑의 이제 위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를 뉴스를 보면은 지금 아마 큰 좀 변혁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시진핑이 1대1로 이제 실패에 가까워지고 있고 시진핑이 본격적으로 한 비아디라든가 이제 중국 전기자동차 같은 거 좀 본격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고 해서. 근데 공고히 잘 권력을 다지고 있었는데 뭐 황제였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갑자기? 그래봐야 뭐 10년 황제였잖아요. 15년? 12년부터 취임했죠. 오래 하긴 했어요. 근데 뭐 그래봐야 10몇 년이고 일단 그게 제일 중요해요.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시진핑 딸이 어딨냐면요. 딸이 희한하네요. 좌파 애들 자식들이 미국 가 있는 거랑 똑같죠. 반미하면서 진짜 특이하다. 남의 딸은 북한 보내고 내 딸은 미국 보내고 이제 뭐 임종석 이런 인간들 있잖아요. 네. 남의 딸 김수경인가? 그리고 남의 딸은 북한 보내고 임수경. 내 딸은 미국 보내 시카고 미대 보내고 이제 그런 좀 이중적인 게 있는 거죠. 근데 그게 괜히 보낸 게 아니고 왜냐면은 미국은 시스템이 투명한 나라잖아요. 중국은 시스템이 투명하지 않은 나라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여중생인데 집단 폭행을 한 거야. 여중생들끼리 옷을 벗겨놓고 집단 폭행을 했는데 그 폭행을 가해자 있죠. 가해자들이 그 영상을 찍었는데 영상이 뭐라고 나오냐면은 피해자 여학생이 너 경찰에 신고할 거야 하니까 가해자 여학생이 네가 신고를 해봐야 얼마나 뭐 해봐야 나는 20분 만에 나온다. 나는 이미 경찰서를 수십 번을 왔다 갔다 했다. 막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게 SNS로 이제 퍼지니까 이제 사람 퍼져서 이제 했는데 피해자 여학생의 부모님이 한 분은 여자는 농아시고 한 분은 문맹이시라 가지고 사회적 약자잖아요. 사회적 약자다 보니까 그냥 뭐 가해자들 잘 조치했다라고 그냥 돌려보낸 거야. 근데 돌려보낸 게 아니고 사실 아무런 처벌도 하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사회가 이제 분노에 휩싸여서 시위를 하기 시작한 거야. 아, 뭐 가해자 부모가 고위직이에요? 그거는 지금 그거를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서 그래서 더 열받는 거야. 고위직이겠죠. 고위직이니까 지금 어떻게든지 가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평화롭게 시위를 해. 평화롭게 시위를 하는데 공안들이 와서 사람들을 패요. 그냥 패는 게 뭐 우리나라 옛날에 뭐 패듯이 백골단 뭐 이런 애들이 몽둥이 갖고 사람 패잖아요. 그렇게 패요. 근데 그게 다 영상으로 지금 찍혀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 애들이 사실 이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계속 그거를 막으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SNS가 이렇게 발달돼 있는데 그걸 막을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이제 곧 앞으로 엄청나게 시위를 할 거라고 예고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대격변의 시대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공산당이 이렇게 집권해 있을 때 이런 대규모 시위가 일어난 적이 없어요. 천안문 사태 이후로 지금 처음이거든요. 근데 천안문 사태도 지금 뭐 수만 명이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때. 근데 홍콩 사태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죽었는데 그거는 아무래도 홍콩이 이제 중국에 반환될 때 이제 시위가 났던 거고 지금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돌려줘 하면서 나온 첫 번째 시위인 겁니다. 이제 첫 번째는 아니죠. 천안문 다음으로 두 번째로 있는 시위인데 지금 천안문 때처럼 그렇게 사람을 학살하고 이러진 못할 거예요. 중국 정부에서. 근데 이게 시위가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거는 그만큼 중국 공안들의 무서움보다 자유를 갈망하는 중국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영원히 더 커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자유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이거든요. 그럼요. 이걸 어떻게 막을 거야? 이거 어떻게 막아, 이거? 네. 그냥 이게 무력으로 막는데 이 정도면은 내정 간섭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미국이? 이거 너무 심하지 않아요? 심하네, 많이 심하네. 이거 한 4, 50년 전도 아니고 2025년 이게 말이 되나? 어떻게 나올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많이 죽거나 다칠 수도 있겠네요. 그쵸. 근데 우리나라 뉴스에는 나온다, 안 나온다? 하나도 안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요. 저는 궁금한 게 MBC하고 JTBC에서 했냐, 보도를.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했는데 사실 여기서 중요한 게 학교 폭력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그것도
안 되는 일인데 그거는 근데 전 세계 어디에나 일어나고 있는 일이니까 그러려니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이 사건에서 중요한 거는 특공대들이 일반 시민들의 평화로운 시위를 발로 밟고 무차별적으로 공격한다는 게 되게 큰 문제인 거잖아요. 포인트는 네. 보시면 연합뉴스에서는 그 시위에 대한 내용은 안 나와. 그냥 애들 괴롭혔다 요거만 나와요. 여기에서도 KBS는 그나마 사람들을 가축용 트럭에 태워서 연행했다 요거 나와요. 그렇게 엄청 팼다는 거 안 나오죠? JTBC 없어. 없네요. 없네. 없어. 이게 다야. 중국 시위노야. 그냥 일반 유튜버들이 이렇게 하고 있죠. JTBC 없어. MBC도 없어요. SBS랑 KBS만 그나마 나오는데 SBS는 그 시위가 아니고 그냥 애들 괴롭힌 거. 그거 학교 폭력에 대해 이게 문제다라는 것처럼 나오고 어쨌든 쓰긴 써야 되잖아. 뉴스를. 근데 안 나와요.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와 근데 똑같아요. 홍콩 사태 때도 똑같이 이렇게 사람들이 발로 밟고 몽둥이를 패고 했거든요. 홍콩 사람들 시위할 때. 우리나라 뉴스에 안 나왔잖아요. 아니 MBC는 여기 이런 거라도 있네요. MBC 뭐 있어요? 요거라도 있는데 MBC 뉴스 이거 있는데 JTBC는 아예 JTBC 없네. 없죠. 거의 텐센트 돈 받았는데 1도 없네. 1도 없죠. 걔들이 사주의 이익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니까 JTBC 같은 애들은 텐센트 거니까 중국 거잖아요. 당연히 안 나오죠. 와.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우리나라 뉴스에서는 안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언론은 믿을 게 못 된다. 얘네들은 사실을 보도하되 진실을 보도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을 보도하되 자기네들이 보도하고 싶은 것만 보도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새 보면 사실이 아닌 것들도 막 찌어내서 보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어준이 헛소리 하나 했어. 김어준이 무슨 뭐 한동훈을 계엄 때 암살하라고 시켰다라고 김어준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JTBC에서는 그거를 뭐 한동훈 암살하라고 윤석열이 얘기했다라고 막 보도를 해요. 사실이거든. 왜냐면은 김어준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 근데 진실은 아니죠. 김어준이 뻥쳤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이라고 사실인 척 보도하는 거예요. 그게 언론들이 가장 잘 쓰는 수법이거든요. 한 명의 그냥 어떤 그런 스피커가 있고 그 스피커가 뭔 얘기를 하면은 그거 받아가지고 쓰는 거야. 근데 그 스피커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진실인지 아닌지는 관심이 없어. 그냥 그 스피커에서 뭐라고 얘기했나 그걸 받아 쓰면은 이 언론사는 그거는 사실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그 스피커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큰 문제죠. 요런 거 지금 뉴스에 안 나고 있다. 근데 중국에서 이런 시위가 지금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시진핑이 아니고 저는 공산당이 이제 무너질 신호가 아니냐라고 보는 거예요. 공산당이 사실 공산당이 문제가 아니고 일당 독재가 문제거든요. 이게 일당 독재니까 이렇게 폭력적인 진압을 할 수 있는 거고 왜냐면 견제하는 세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일당 독재가 무너지는 것도 머지않았다 생각이 듭니다. 공산당은 유지가 되지만 일당 독재가 문제다. 어떻게 네. 될지 모르겠다. 그렇죠. 공산당도 공산당도 그런 거 있지 않을까요? 진보 보수해가지고 조금 더 진보적인 정책을 쓰는 공산당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공산주의라는 게 어떤 이념적으로만 봤을 때 그 뭐 나쁘고 뭐 가치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공공에서 이제 뭐 집도 주고 차도 주고 뭐 땅도 주고 해준다 이제 결국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뭐 도덕적으로 나쁘다 이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결국 효율성으로 봤을 때 그리고 냉전 시대가 끝난 걸 봤을 때 공산주의는 결과적으로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는 이제는 다들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 자체가 나쁘다가 아니고 공산주의는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 그래서 공산주의를 좀 더 발전시키자라는 방식으로 중국이 어떤 뭐 방향성을 가지고 나갈지 아니면 공산주의 자체가 무너질지 그거는 모르겠으나 일당 독재는 지금 무너질 약간의 이제 그 뭐라고 해 크랙이 좀 가기 시작했다? 그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게 보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진핑 입장에서는 지금 관세도 머리가 아프고 그렇죠. 미국의 그 압박, 포위하는 듯한 관세 압박도 머리 아프고 네. 안에서 터지는 이런 것도 좀 머리가 아플 거고. 그렇죠. 1대1로도 실패해가고 있고 네. 이제 모든 게 다 머리가 아프겠죠 아마. 공산당 애들은 굉장히 잔인하게 숙청을 하거든요. 근데 시진핑이 자기 딸을 왜 하버드로 보내놨을까 생각해보면은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서가 아닐까? 미국에서는 그렇게 숙청 못하잖아요. 그래서 트럼프는 아까도 시진핑이랑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아마도 볼모 겸 보호를 해주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만약에 내가 지금 시진핑의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내 가족들이 중국에 사는 거는 나는 그거 너무 불안할 것 같아요. 언제 자기가 실각해서 언제 잡혀가서 언제 처형당할지 모르니까 그거 되게 불안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미국이 보호 겸 이제 뭐 감시 겸 뭐 볼모 겸 그런 게 아닐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얘들 실각하거나 뭔가 이렇게 가족들도 다 죽이는 거죠? 그럼요. 무서워. 아무튼 얘네들 무서워요. 공산당 얘네들 아무튼 무서워. 얘네들은 네 무섭습니다. 저 이제 앞으로 중국 못 가요 저는. 제 방송에서 그렇죠. 손석구 닮은 애 제 방송에서 뭐라고 떠드는 애 잡아! 후레기님도 조심히 하셔야 돼요. 이거.